모닝스탁입니다. 딜사이트S의 박재호 대표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란과 미국 협상을 할 것 같죠. 서명 날짜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는 드디어 스페이스X가 상장했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좀 들려주시죠. 네, 이제 앞서 속보로 전달받은 것처럼 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란과 미국이 사실상 정쟁을 종료한다, 이제 종전이다. 보다 좀 구체화된 좀 이야기로서 백악관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보아서는 이번 소식은 좀 신뢰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미 선물 지수 그리고 유가 역시 마찬가지로 유가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선물 지수는 그래도 소식이 전해지는 그 즉시 상당히 큰 폭의 선물 지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오늘 월요일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고 또 지난주 금요일 스페이스X 상장 상당히 좀 우려 섞인 이야기도 좀 많았었고, 미 현지 내에서도, 월가에 정말 말 그대로 금융 자금을 다 싹 다 끌어모으지 않겠는가,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물론 스페이스X도 그래도 나름의 흥행을 성공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외에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이제 반도체 주요 칩 메이커들 역시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겠지만, 우려했었던 큰 폭의 어떤 낙폭을 확대한다든지, 약세 흐름으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흐름까지 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그래서 무난하게, 잘, 집어넣으면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칠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변수를 좀 해소시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오후장 접어들게 되면서 도대체 왜 이런 하락 움직임이 발생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주말 사이에 스페이스X IPO에 관련된 어떤, 불가항력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또는 한간에서는 리밸런싱이다 아니면은 지금 이제 철물로 물량을 좀 넘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몇몇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동시호가상 대략적으로 15% 이상의 급등 그리고 NXT 애프터마켓 접어들면서 동시호가상의 상승분을 다 개워내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을 일으켜줬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다시금 발생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제로서 일단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기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앞서 지난 금요일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양호한 상승세 저점을 확인해주면서 반등폭을 좀 더 키워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와 상반된 흐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늘 그러하듯이 삼전직스의 어떤 강세 흐름에 맞물리면서 여타 종목군들은 그 흐름을 추종한다든지 대표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주가 될 것이고요. 또 그와는 좀 다르게 연관성이 없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대거 약세, 하락, 횡보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삼전직스의 어떤 상승세, 특히나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우주 항공이라기보다는 AI 주도주, 대장주의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 움직임에 따라서 여타 종목군들 그리고 삼전직스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여타 그 외에 코스닥 개별주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라든지 다소 조금은 아쉬운 약세 흐름을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코스피 시장 중심의 투자라든지 대응 또는 거래를 좀 이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 휴전이라는 것이 깔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세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우리 삼성전자 좀 살펴볼 텐데요. 스페이스X도 결국에는 IPO해서 칩 쓸 거고 메모리 살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한 이후에 나온 자금들 결국에는 아시아 시장 그것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집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에게 호재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테슬라 또는 이제 스페이스X 기준으로 이제 테라팹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고 또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인 시각이 좀 더 많습니다. 일단 가능은 하겠지만 이미 이제 구글과 엔비디아와 그리고 스페이스X에서 파생되어 나왔었던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 이미 H100 기준으로 했을 때 우주 AI 데이터 센터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지구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겠는데 지구상에서 사용되었었던 기가와트급의 대용량 처리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열이라든지 쿨링이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송수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2027년 기준으로 메가와트급까지는 한번 해보겠다라는 식의 일론 머스크의 발언 놓고 봤을 때 일단 하긴 하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수요는 어느 정도 새롭게 열렸으나 그 수요가 대규모로 발생기에는 시간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팩트로서 좀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와는 이제 반면에 지금 현재 각 빅테크 기업들이 별도의 ASIC 즉 별도 주문형 반도체를 또 계속적으로 설계하고 있고 또 생산에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별도의 HBM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늘 항상 뭐 HBM 이야기만 하니까 좀 그렇지만은 뭐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HBM4E 그다음에 HBM5까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적인 어떤 R&D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역시 있어서 추가적으로 시기적인 좀 부분만 앞두고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일단 산업에서 요구하게 된다라면 뭐 퀄테스트 통과 및 대량 양산 그리고 공급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어떤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고 또 뭐 한간에서는 이제 얼마 전이었죠. 뭐 TSMC 회장이 지금 암만 수요가 증가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나중 가면 어떻게 하겠는가 뭐 이런 식의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를 딱 까놓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지명하지 않았지만 두 기업 외에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시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또 수요가 언젠가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 언제까지 뭐 평생 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렌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어떤 손익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그런 어떤 외부적인 어떤 의견들을 좀 무시하시고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팹이 새롭게 신설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경기도 용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도 평택 새로운 팹 신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길게 보더라도 3년 정말 짧게 보더라도 아마 3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일 텐데 그 정도의 시간 동안은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언급되어 오고 있는 장기 공급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어떤 가격세 높은 가격 마진을 좀 남기면서 계속적인 공급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연간 실적에 있어서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SK하이닉스도 함께 좀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트렌드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HPSP 역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PSP 같은 경우에도 정보방을 통해서 안내드렸었던 종목이죠. 일단 고압 수소 어닐링 독점 이 부분은 국내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국외에서도 과독점 구간에 있는 기업으로서 낸드 공정 고도화에 따른 이제 글로벌 고객사가 상당히 좀 다양해지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적잖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 어닐링이라고 한다라면 일단은 기판에 어떠한 EUV를 통해서 어떤 회로도를 그렸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물질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그냥 에어로 이렇게 세척한다라기보다는 보다 어떤 수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래도 단 1%라도 높이기 위한 그런 공정 중의 하나로서 불량률을 최소화시키고 수율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량 양산 체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어떤 호응을 해주고 있고 또 거래량, 또 상승세, 또 상한가까지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도 최소 2, 3년간은 그래도 계속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HPSP의 매출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가고 있다는 것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